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긍정적인 질문, 나를 향한 질문, 나를 위한 질문. 노아 세인트 존의 어포메이션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1997년 어느 날 아침 대학생이었던 노아는 샤워를 하다가 문득 스스로 어떤 질문을 던졌고 그것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지만 상상을 뛰어넘는 효과를 가진 어포메이션 기법을 만들어냈다. 어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더 많은 재산을 얻었고 다이어트에 성공했고 영혼의 짝을 찾았고 비즈니스를 성공시켰다.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했다. 어포메이션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마음의 힘에 대해서 성찰하는 도구고요. 이 책은 우리가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정말 강력한 존재임을 한 번 더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기법은 당신이 정말로 원하고 성취할 수 있는 삶의 걸작을 창조하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이 기법을 따른다면 문자 그대로 당신의 삶은 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네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affirmation, 확언이잖아요. 확언에 물음표? 왜라는 단어를 붙여서 의문형으로 묻는 기법입니다. 왜 나는 점점 더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는 거지? 하는 이런 확언 기법에 제가 볼 때는 업그레이드 판이에요. 그리고 책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책의 파동이 높은 걸로 봐서 굉장히 효과가 있는 기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그리고 왜 쓰였는가? 샤워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오른 적이 있는가? 아이디어나 깨달음을 아리키메데스나 뉴턴의 경우처럼 무엇인가 골몰하던 중 갑작스럽게 온다. 이런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다. 당신이 자신의 일에 골몰하면서 샴푸병을 잡았을 때도 갑작스럽게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다. 그 번떡이는 아이디어는 당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꾸는 생각일 수도, 당신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일 수도,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질문의 해답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줄곧 당신과 함께하고 있었다. 1997년 4월 24일 봄날 뉴 잉글랜드의 아침은 상쾌했다. 나는 자그마한 예술대학의 기숙사에 사는 종교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다. 기숙사 방이 어찌나 넓은지 한가운데에 서면 사방벽을 다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이때 내 나이는 30세였고 이혼을 했고 통장엔 $800 정도의 잔액만 남아 있었다. 또한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모든 것을 바꾼 샤워가 있기 전날 밤 나는 좁은 방에 앉아 콘크리트 벽을 바라보며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 마음은 세 가지 생각에서 사로잡혀 있었는데 어수선했다. 첫 번째 생각은 내 인생이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 생각은 잘못된 인생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잘못된 인생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은 첫 번째 생각보다 더 나를 힘들게 했으며 절망적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은 누군가 성공해야 한다면 그것은 나여야 하지만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앞에 두 생각보다 훨씬 더 나를 짜증나게 했다. 그러한 생각들로 인해 나의 삶에서 완패한 것처럼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부유한 사람들을 이웃으로 둔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다. 우리 가족은 뉴 잉글랜드의 부유한 마을에 살았지만 끔찍하게 가난했다. 문자 그대로 끔찍했다. 우리는 더러운 길가의 제일 아래쪽에 완공도 되지 않은 집에서 살았다. 9살쯤 되었을 때 하루는 어머니께 물었다. 엄마, 왜 엄마 아빠는 항상 돈 때문에 싸우시나요? 왜 우리는 항상 마카로니와 치즈만을 먹어야 하나요? 어머니께서는 집에 충분한 돈이 들어오지 않아 언제나 돈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다. 각종 고지서의 요금을 내지 못하고 끼니를 걸을까 두렵다고 하셨다.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나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부모님은 언제나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이다. 일주일 내내 아버지를 보기 어려울 정도였다. 아버지께서는 매주 70에서 80시간, 때론 그보다 더 일하셨고 어머니 또한 시간제 일을 하셨다. 나는 어머니의 말씀이 의아해서 다시 질문을 던졌다. 왜 충분한 돈이 들어오지 않나요? 어머니께서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말로 알고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가계부를 보여주면서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갔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확실히 한 달치 돈을 다 쓰고 나서도 생활을 나가야 할 날들이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두 가지 큰 결심을 했다. 첫 번째 결심은 부모님께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최대한 빨리 자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모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지만 그 순간 부모님께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부모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두 번째 결심은 내 인생에 무언가를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게 무엇이고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생각하지 못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내 인생을 부족함, 공포, 빈곤에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런 삶은 이제껏 알아왔던 것이고 또 내가 아는 전부였다. 그리고 그런 삶이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확실히 알았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에 대해서 들어보았는가? 나는 가난한 아빠밖에 없었다.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온 인생을 열심히 일하셨지만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쳐주지 못하셨고 배울 수도 없었다. 나는 성공하는 방법에 대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도서관을 이용했고 자기계발서의 고전들을 개굴스럽게 읽어대기 시작했다. 데일 카네기, 나폴레옹 힐, 웨인 다이어, 스티븐 코비 등등. 비록 그 내용들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도서관에서 보냈다. 나에게 책은 빈곤과 부족, 공포의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탈출구였다. 또한 나는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1997년 4월 24일 나는 뉴 잉글랜드의 주머니만한 기숙사 방에 앉아 있었고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계속 기회를 놓쳤고 관계는 실패했으며 잔액은 $800밖에 없었다. 내가 기억하는 한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놓쳐버린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 내가 간과한 정보의 어떤 중요한 단편들, 성공의 볼트를 풀어버린 비밀의 열쇠, 내가 생각해낼 수 없는 대답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 이 감정은 막막했다. 그날이 바로 샤워를 하던 날이었다. 모든 것을 바꾼 샤워를 하기 전날 밤 내게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났다. 초소형 기숙사 방에 앉아서 내 인생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생각하고 있을 때
나는 방을 둘러보고 뭔가를 보았다. 사실 아주 많은 것들을 보았다. 암울한 내 인생이 떠오를 때마다 적어놓은 수십 개의 긍정적인 문구들. 나는 행복하다. 나는 부자다. 나는 아주 훌륭하다와 같은 것들이 적힌 종이가 기숙사 방벽을 빼곡히 뒤덮고 있었다. 왜 이런 긍정적인 문구들을 방 안에 잔뜩 붙여두었을까? 근데 나는 행복하지도 부자도 훌륭하지도 않은데 왜? 나에게 그 대답은 너무도 간단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던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해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의 현실은 그러한 가르침과 믿음이 모두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 이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나는 마침내 인정해야 했다. 그것은 이런 긍정적인 문구들이 주는 진리를 나 자신에게 확신시키려고 인생 대부분을 노력해왔지만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행복하고 부자이고 아주 훌륭하다라고 믿기 원하는 만큼이나 그것들 중 어떤 것도 믿지 않았다. 사실 인생의 긍정적인 면을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차가워졌다. 혹독한 현실이 뒤에서 나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꼴 좋네. 휴, 나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누웠다. 우울했고 패배감을 느끼면서 의기소침해 있었다. 이날 아침 나는 일어나서 샤워를 했다. 나에게 특별한 아침이 되리라는 것을 제외하면 여느 때와 똑같은 아침이다. 내 마음은 어제부터 이어져 온 생각들로 어지러웠다. 질문들이 계속해서 머리를 맴돌았다. 만약 당신이 내 머릿속에 울리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다면 아마도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을 것이다. 나에 대한 이 긍정적인 문구들을 오랫동안 반복해서 말해왔는데 왜 나는 여전히 이를 믿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이 문구들을 믿지 못한다면 대체 내가 마지막으로 믿을 만한 것은 무엇일까? 내 인생을 바꿔줄 좀 더 확실한 길이 있어야 해. 그러나 도대체 그게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계속 집중하던 중 무언가 나를 때렸는데 그것은 내가 바로 그 순간에도 나 자신에게 계속 묻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골몰하고 있다는 깨달음이었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내 뇌가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나는 아주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다. 그것은 인간의 뇌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사실이었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꾼 단순한 질문이었다. 만약 인간의 뇌가 질문하고 질문들에 대한 답을 자동적으로 찾아내준다면 왜 나는 자신을 믿지 않는 긍정적인 문구를 만들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여태 있었던 거지? 이런 눈 깜짝할 순간의 통찰로 오랫동안 그토록 반복해왔던 긍정적인 문구들을 내가 왜 믿지 못했는지 마침내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 문구들은 단지 남들에 의해 만들어진 선언이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찾아낸 답이 아니었다. 내 삶에 고민이 담긴 질문도 아니었고 질문에 대한 답도 아니었다. 남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나는 지금까지 기계처럼 반복했을 따름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통찰은 단순한 한 가지 결론으로 내 생각을 이끌었다. 그 결론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자주 긍정적인 문구들을 반복했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고, 만약 이 깨달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내가 깨달은 통찰은 모두 쓸모 없어질 것이다. 그 이후의 생각은 계속 이어졌다. 나는 나와 같은 사람들, 즉 삶을 바꾸기 위해 정말 노력했고 듣고 싶고 배운 대로 규칙들을 따르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으며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이 원했던 여유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인생을 바꿀 수가 없었다. 그들 역시 나처럼 수많은 성공한 멘토들이 말했던 긍정적인 문구들을 마음속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통찰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던 바로 그 순간 나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해답을 하나 깨달았다. 이러한 놀라운 뇌의 능력,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 내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이 놀라운 뇌의 능력에 이것을 즉 스스로 올바른 질문들을 하고 잘못된 질문들을 멈추었다면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르게 바뀔 것이다. 처음으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세상에 살고 있음을 느꼈다. 그것이 1997년 4월 29일 아침 내가 샤워를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며 이를 통해 조만간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하리라는 것을 나는 직감했다. 샤워하면서 모든 것을 바꾸는 깨달음을 얻은 직후 나는 즉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모니터에서 빛나고 있는 단어들, 내가 적어놓은 그 언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내가 깨달은 통찰이 진실이라면 그리고 이 진실을 실행한다면 이후의 내 삶은 바뀌어야 해. 바뀌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나는 질문을 계속 적어가기 시작했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모든 것이 마침내 의미를 띠게 되었다. 질문들을 몇 장이나 적고 나서 모니터를 다시 쳐다보았다. 내가 적은 단어들은 인생에서 내내 읽거나 듣고 말한 모든 긍정적인 문구들과는 달랐다. 이 사실은 확실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이런 식의 사고를 명확하게 표현한 사람은 나는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나는 이 발견이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했다. 그 전에 누구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떠올랐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 거지? 나는 이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못했다. 모든 것을 바꾼 샤워 이후에 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임을 알았음에도 여전히 어떻게 인생을 바꿔야 할지 몰랐다. 나는 이혼한 30살의 종교학 전공자였다.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할 때까지 이 발견을 안전하게 두기로 했다. 6개월 후인 1997년 10월 20일 내 인생을 바꾼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다를 수 있는 성공의 수준을 스스로 한계 짓고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억제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성공결여증이라고 명명했다. 그리고 성공결여증을 다룬 나의 첫 책 성공에 대한 허락을 출판했다.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 다른 책을 출간했고 세미나와 워크샵을 하고 마스터마인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풍부한 삶을 할 수 있고 인생이라는 도로 위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행동을 멈추게 하는지 가르쳤다. 모든 것을 바꾼 샤워에서 발견한 방법을 모든 세미나, 기조연설, 작품, 프로그램을 통해 계속 가르쳤다. 내가 고안한 단순한 4단계 방법은 당신의 질문을 바꾸고 당신의 결과를 바꾸고 궁극적인 당신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이 책의 2부에서 이 4단계를 설명할 것이다. 당신은 이에 대해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나는 내 깨달음과 책, TV 인터뷰, 워크숍, 강연, 온라인 이벤트로 다른 사람들과 이것을 나누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카드, 편지,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이야기를 공유했고 세미나와 마스터마인드 그룹에서는 그들이 얻은 놀라운 결과들을 발표한 것이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들은 경력으로는 더는 승진할 수 없다고 느꼈으나 이후 승진을 한 것, 직원들의 급여가 몇 년간 정체되었으나 이후 사업을 성장시킨 것, 5자리, 6자리, 7자리, 심지어 8자리로 수입이 늘어난 것,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다이어트 및 운동 프로그램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다가 이후 마침내 몸무게를 줄인 것, 관계에 대해서 단념했으나 이후 꿈에 그리던 남자나 여자를 만난 것, 그들이 꿈꾸던 사업을 시작한 것, 수년간 바라던 책을 출간한 것, 파탄난 가족관계를 치유한 것, 모든 방법을 시도해도 실패했으나 이후 금연에 성공한 것, 학생들이 갑작스럽게 성적이 향상된 것, 골프 시합이나 다른 스포츠 게임에서 처음으로 이긴 것, 약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불면에 벗어나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 외에도 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만의 놀라운 경험을 친구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이를 들은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또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다. 이 상황은 계속 이어졌다. 계속 어포메이션의 혁명은 시작되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샤워를 하면서 물었던 단순한 질문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이 책은 당신을 위해 쓰여졌다. 만약 당신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돈 걱정 없는 자유를 원한다면 이 책은 당신이 수년간 품어온 질문들을 해답해 줄 것이고 또 당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질문들에도 답을 제공해 줄 것이다. 그리하여 당신 앞에 펼쳐질 새롭고 풍부한 라이프 스타일의 기적에 놀랄 준비를 하라. 나는 당신을 믿는다. 노아 세인트 존. 네, 이렇게 지은이가 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고 신념 있게 책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단순하고 쉬운 질문 기법이지만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이 책을 곰곰이 되짚어서 삶에 반영을 하면서 곱씹으면서 사색하면서 읽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반복해서 책의 진수를 뽑아내기를 저자가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책에 있는 질문 기법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일을 행동으로 하나하나씩 긍정적인 질문으로 채우면서 해 나가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서두로서 이 책이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법적인 면이나 이 체험 사례들이 이제 책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제 화관 기법에 대한 비교와 어포메이션에 대한 강력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힘이 나는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은 강력합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뇌는 질문을 하면 그 답을 찾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하루 종일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무엇을 해야 이게 맞지? 어디 갖는 거야? 아시겠죠? 항상 우리는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의 질문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 질문들을 조금 더 노아가 말하는 방법을 통해 의식화시켜서 긍정적이고 강한 신념을 담아서 방법이 있게 효과가 있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으로 강화시켜 나가 보자는 것이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이죠.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왜 나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왜 나는 이렇게 체중이 매번 주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일을 잘해서 인정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이죠. 저자인 노아는 사랑, 관계, 돈, 일, 자존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학원 기법과 마찬가지로 어퍼메이션 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왜 나는 행복, 건강, 평화로운 관계를 즐기면서 살고 있는 걸까라는 식으로 이렇게 질문 기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책에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물론 이 어구들은, 이 문장들은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피가 흐르도록 나의 에너지를 바꿔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노아가 앞에 그 많은 자기 개발서를 읽고 온 벽에다가 그 화건들로 도배를 해놨는데도 왜 나의 인생은 바뀌지 않는가라고 스스로 질문을 하는 것에서부터 이 의문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듯이 이것들은 참고를 할 뿐이지 스스로의 화건, 스스로의 어포메이션은 스스로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보세요.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내가 정말로 열정이 오르는 힘이 솟는 언어들을요. 스스로 학원을 만들고 어포메이션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진짜예요. 오늘은 가슴이 뛰었는데 내일 되니까 별로 안 뛴다. 과감히 없애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왜 나는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설레고 행복해져 버렸지? 하고 과거형으로 좀 더 강력하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기법을 이용해서 화근을 만들어 보십시오. 노트를 채워 보십시오. 일기를 적고 그날의 부정성을 없애버리고 다시 확언을 하십시오. 자기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암시하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스스로를 감동시키고 스스로의 세포가 반응하는 아주 멋진 그러한 어퍼메이션 두 가지 다 될 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질문 기법이 더 강해요. Y가 강합니다. 어포메이션 잘 활용하시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